안녕하세요. 제 말 잘 들리시나요? 그 좌우 송출이 잘 되고 있나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립니까? 잘 들리시나요? 예, 좌우 혹이라도 뭐 어떤 노이즈 있는지 좀 피드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 세팅 때문에 지금 몇 날 며칠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아, 다행입니다. 깨끗하군요. 혹시 이어폰으로 들으신 분 있으면 좌우 밸런스가 맞는지 제 귀로는 괜찮거든요. 제가 이어폰으로 확인했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혹시라도 송출할 때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출 세팅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아, 예. 드디어 이제 끝나나요? 드디어 끝납니까? 다행입니다. 아, 이놈의 마이크 해놓고 진짜 얼마나 고생을 한 건지. 제가 이제 방 그 썸네일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주제를 올리지도 않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한 20분 정도 계신데 이 정도만 계시면은 딱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너무 많아도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라이브 방송할 때 두 번째 방송할 때가 훨씬 더 좀 편안하고 그때 마이크는 문제였지만 좀 얘기하기가 편했던 것 같습니다. 피드백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모두 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이크 때문에 킨 거라서 별 주제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요즘에 계속 스토브리그의 우승자는 롯데죠. 연일 뉴스들이 터지고 있어가지고 한 3분 좀 넘는 영상이지만 영상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고 차라리 라이브 방송이 더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FA 포수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FA 포수는 사실은 오늘 제가 뭐 유강남 얘기를 영상을 만들었지만 그 영상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와도 한 명만 데려오면 됩니다. 안 데려오는 게 문제지 누굴 데려오느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크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유강남을 데려와도 좋고 박동원을 데려와도 좋고 양의지를 데려와도 좋고 이제 소울 엣지님께서 말씀하시는 박세영만 빼고요. 예, 누구든 데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이야 이제 FA 시장도 안 열렸고 그냥 재미로 영상 올리는 거고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굴 데려와도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거 이 표만 보셔도 그냥 선호하는 선수에 따라서
아, 나는 유강남, 나는 박동원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그냥 둘 다 괜찮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박동원을 주제로 삼아가지고 영상을 만들거나 말씀을 드려도 한 시간을 꼬박 채울 수가 있겠죠. 왜 박동원이어야 되는지. 근데 이제 박동원에 대해서 제가 어, 고향이 부산이니까 박동원을 선택하는 거는 빼고 얘기하자. 그랬는데 아까 이 방송 켜기 전에 댓글로 보니까 야구는 데이터 말고 데이터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을 보면 이제 고향이 부산 출신이고 팀에 더 잘 녹아들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숫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느낌도루 제가 느끼는 거 어떤 감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그런 거는 이제 선출 사람들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거는 자체 그냥 뇌피셜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근거를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설득력이 있게 얘기가 되려면 저처럼 이제 유명세가 없는 사람들은 권위가 없는 사람들은 권위가 신뢰로 이어지는 건데 권위가 없기 때문에 연락에 뭔가 숫자로 객관적인 지표를 계속 들이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설득력이 이제 얻어지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해도 설득력이 얻어지지 않는 게 이제 숫자에 대한 해석이고 이제 숫자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밀도 이런 거의 능력이겠죠. 이제 이런 야구 관련한 거를 제가 하고 있지만 권위가 곧 신뢰고 권위가 아무튼 권위가 없으면 어려워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 마이크 테스트 하면서 헛소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롯데 얘기를 간간히 이제 섞는 거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니까 헛소리 하는 것 같다 듣기 싫다 그러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마이크는 세팅이 좌우가 밸런스가 잘 맞는다고 하시니까 사실은 이제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고요. 예, 연구님께서 연고지와 환경 적응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한다. 뭐, 그렇죠. 근데 저는 굳이 그런 거는 좀 외면하는 편이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어차피 감정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딸린 식구까지 있다 그러면 뭐 애들 교육이라든지 집 문제 뭐 이런 문제가 다 경기력에 이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요소들이 어떤 선수는 크게 영향을 받을 거고 또 어떤 선수는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선수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 영역이 아니다 생각을 해서 그런 요소는 저는 좀 뺍니다. 일부러 외면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저도 가끔 가다가는 아, 얘 이래서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제 뇌피셜이고 그냥 저의 그냥 느낌이기 때문에 제 느낌이 이래요. 제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그런 얘기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 가슴에 비수가 와서 박히는 댓글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야구로고 쟤는 숫자만 읽더라. 이게 뭔가 이길 때 같이 즐거워하고 질 때 같이 실망하고 좀 좌절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재밌는데 쟤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댓글로 심심찮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의 한계구나. 나의 공감 능력의 한계구나.
사페는 아닌데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아르케님 반갑습니다. 아르케님은 제가 채팅을 남겨주시면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항상 오늘도 또 감사합니다. 이번 FA는 최소 30명 이상이 신청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그 중에서 뭐 FA 신청을 포기하거나 뭐 연기하는 선수도 있겠지만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 33명에서 34명이 자격을 갖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FA 시장 열리기 전에 열 몇 명, 거의 20명이 갑자기 나 이제 FA 신청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일은 없기 때문에 21명 이상은 FA 자격 신청을 할 테고 그러면 한 팀당 3명 이상을 아니, 한 팀당 최대 3명을 FA로 영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는 지금 나온 것대로 하게 되면은 포수 한 명, 내야수 한 명 이렇게 영입할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명에 더불어서 뭐 투수도 영입할 수가 있고 뭐 제가 볼 때는 롯데가 한번 2023년에 달려보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3명 정도는 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23년이라는 내년 시즌이 롯데에겐 되게 중요한 게 그냥 계산상으로 봤을 때 박세용이 내년에 그냥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는 되게 그 어려운 미션을 달성하지 못할 확률이 사실 높잖아요. 아시안 게임에 나간다고 해도 나가는 것도 어렵지만 나간다고 해도 나가서 또 금메달 딴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제 박세용은 내년 시즌까지 뛰고 군대를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봤을 때 박세웅이 있는 동안에 뭔가 좀 달려보는 게 전력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팀의 뭐 토종 1선발이고 팀 내 3선발 역할을 해주는 게 박세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박세웅은 제가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영상을 만들든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든 박세웅 관련한 글이나 영상은 희한하게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롯데 팬들이 좀 박세웅에 대해서 뭐랄까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소울 엣지님. 제가 볼 때는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핫둘셋넷님. 예, 라이브 제목이 마이크 테스트. 예, 마이크 테스트를 위해서 켰고, 그래야지 좀 덜 들어오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목은 그대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냥 한 도란도란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게다가 큰 주제는 또 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데이터를 정해놓고 이런 거 얘기하겠습니다 해놓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지나가실 분들은 그냥 지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세웅은 그러니까 2023년에는 롯데가 좀 달릴 거면 2023년에 달려야 된다 이거고 뭐 그러기 위해서 올해 FA는 좀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거겠죠.
러브 자이언츠님,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박세웅, 이거는 이런 게 제 뇌피셜인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롯데 같은 경우에 이제 김원중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위기 때 혹은 좀 이렇게 핀치에 몰리면 얼굴이 빨개진다고 해가지고, 별명이 이제 시뻘중이라고 하잖아요. 시뻘개진다고. 이제 박세웅도 사실은 좀 위기 때 되면은 얼굴이 좀 빨개지죠. 그런 모습을 그렇게 롯데 팬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사나이처럼 위기 때도 담대하게, 오히려 위기 때 오히려 웃으면서 좀 호탕하게 위기를 넘기는 모습, 그런 모습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제 김원중이나 박세웅은 조금 어떤 그런 위기 때 얼굴이 좀 시뻘개지고, 누가 봐도 약간 제가 지금 평상심이 아니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그런지 몰라도 팬들한테 그렇게 큰 인기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철저하게 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가 콘텐츠를 잘 못 만드니까 사람들이 안 읽고 조회가 안 올라가는 거지. 네가 재밌게만 만들어 봐라. 알차게 내용을 만들고 글을 썼으면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냐. 그러면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선 딱히 반박을 또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세웅이 있을 때 내년에 좀 달려보자 그거죠. 근데 왜 전효찬님께서 근데 왜 롯데 줍줍 많이 할까요? 그러셨는데 보험이죠, 보험. 오늘 그 기사를 보게 되면 롯데 관계자는 뎁스 채우기 용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냥 딱 그 뎁스 채우기 용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을 데려오는 게 롯데 팬의 입장에서는 관심을 크게 가질 뉴스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롯데가 좀 야구를 안 하니까. 그런데 이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롯데 전력이 갑자기 급상승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 이런 선수가 왔구나. 그런데 이런 선수는 그냥 시즌을 치르기 위한 보험 용도 혹은 뎁스 채우기 용도 이렇게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영입을 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시즌에 소위 말하는 가비지 이닝 이런 이닝을 던질 때 음, 좀 이번에 뭐 영입한 김상수, 뭐 윤명준, 뭐 신정락 이런 선수들이 올라오는 것과 이제 루키급 선수들이 올라오는 것과 그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이제 가비지 이닝이라고 그래서 버리는 경기라고 그래서 실점 막 하고 하는 거는 또 맞지가 않죠. 질 때 잘 져라 하는 것처럼 경기의 그 리듬은 계속 맞춰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좀 베테랑 투수들을 영입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들 중에 그냥 한 명 정도만이라 터져라 이게 제 생각이지 뭐 이들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잘할 거다 이런 기대는 사실 크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별로 재미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도란도란 얘기하자고 그랬지 싸우자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채팅으로 날선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동원을 좋아할 수도 있고 유강남을 좋아할 수도 있고 모든 인류를 다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니까 좋아하는 건데 왜 좋아하냐가 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냥 지금 제가 표에 올려놨지만 유강남하고 박동원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박동원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유강남을 원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둘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와도 오면 돼요, 우리는. 엇비슷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다가 보면 유강남이 잘하냐, 박동원이 잘하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강남이 더 못하고 얘는 안 좋은 선수야. 박동원이 안 좋고 안 좋은 선수야.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면 서로 싸우는 거니까 유강남이 더 잘해. 박동원이 이왕 싸울 거면 이게 더 잘해. 얘가 이걸 더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강남 제가 오늘 영상 말씀드렸죠. 어리고 건강하고 잠실을 홈으로 썼기 때문에 탈잠실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 박동원 유강남보다 나이가 좀 많지만 공격에서도 크게 딸리지 않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뭐 블로킹, 도루 저지에 있어서는 유강남보다 더 잘한다. 그리고 아까 지금 채팅창에서도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고 연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은 부산 지역 선수니까 부산 연고 출신 선수니까 이왕이면 팀에 더 잘 녹아들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게 정답 이게 끝이죠. 우리 이러다가 우리가 양의지 대를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11월 2일 밤 11시 기준으로 유강남이냐 박동원이냐 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까 그 소울 엣지님께서 얘기하셨던 다른 박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지금 롯데는 찬밥, 더운 밥, 뭐 생각할 게 아니죠. 일단 누구라도 데려와야 됩니다. 지금 롯데 팬들 이렇게 누구 데려와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도 안 데려오고 그래버리면 진짜 사직구장 불타죠. 오늘 그 기사 중에 그
누구죠? 박흥식 코치 인터뷰 기사가 있었고, 지난번에 예전에 지난주인가요? 배영수 코치 인터뷰 기사도 있었는데, 두 코치의 공통적인 멘트가 하나가 있었던 게, 배영수 코치도 롯데가 좋은 재능을 가진 어린 투수들을 많이 모아놨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 박형식 코치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롯데가 어리고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들을 많이 모아놨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롯데 소속의 코치가 됐으니까 그냥 단순한 립 서비스라고 치부할 수도 있죠. 어차피 새로운 직장 왔는데 선수들 이왕이면 좋은 얘기 해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그런 발언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시즌 이번 시즌 트레이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파트너로 롯데가 지목될 정도로 롯데가 어린 선수들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채팅창에 롯데 신인들이 다 롯데화가 돼서 성장이 더디고 해서 좀 안 믿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신데요. 신인, 특히나 야구는 시간이 되게 필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도 최소 이제는 학교 졸업하고 드래프트 받자마자 바로 잘하는 선수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 드래프트 1순위로 메이저리그에 온 선수라고 하더라도 마이너리그에서 최소 3년 이상은 경험을 쌓은 다음에 메이저리그로 올리는 게 이제는 하나의 관례처럼 됐거든요. 그만큼 야구라는 게 되게 어렵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말 리그를 뒤흔들 엄청난 재능이 아니고서는, 그런 재능은 뭐 1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죠. 리그 전체를 통틀어도. 예를 들어서 뭐 키움의 이정우라든지 이런 선수는 최근 한 5년 사이, 10년 사이에 이정우만한 임팩트를 주는 야수는 또 없었잖아요. 그런 선수들은 정말 찾기가 어렵고, 어지간한 좀 우리가 볼 때, 아, 이 선수 되게 잘할 것 같다, 싹수가 있다, 이런 선수는 그런 선수더라도 기본 3년 이상은 혹은 2년 정도는 2군에서 좀 구른 다음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루키급 선수들에 대한 기대는 2년 정도의 기회를 좀 주고 나서 평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롯데 팬들이 워낙에 이 염정석 이후죠. 1992년도 마지막 우승과 염정석의 신인왕 이후로 아마 신인왕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팀 선수는 엄청 잘하니까 이제 우리 팀 선수도 데뷔하자마자 엄청 잘하는 선수를 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는 거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시간을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인내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반대로 아직까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선수들에 대한 너무 큰 기대를 또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정우는 그냥 아주 단순하죠. 2군에서 더 뭔가를 검증할 정도의 실력은 아닙니다. 타격을 봤을 때 2군에서 시간을 더 보낼 선수는 아니고 1군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수비가 발목을 잡은 선수다,
결국에는 수비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이냐? 이정훈을 데려와서 2군 로테이션용으로 쓴다? 2군 그냥 모자란 선수 메꾸는 식으로 쓴다? 이러기 위해선 데려오지 않았을 테고 어떻게든 1군에서 쓰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정훈을 1군에서 쓴다고 했을 때 굳이 포지션을 줄 필요는 없고 그냥 전문 대타요원을 쓰던지 정말 그래도 포지션을 좀 줘야 되겠다 싶으면 뭐 가끔 가다가 지타 정도로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비로 인해서 평가절하 받았던 선수라고 하면 그냥 그 선수의 빙이 돼서 뇌피셜을 얘기를 하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건 치는 건데 수비하라고 그러면 수비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타격도 안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 선수 우리 팀에 엄청 많았으니까. 저는 그냥 이정훈을 1군에서 대타 요원 정도로 쓰면은 좋지 않을까. 그냥 오늘 기사에서는 롯데 관계자는 이정훈을 평가할 때 중장거리 타구가 좋다, 생산 능력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조금 작은 구장에서는 충분히 넘길 만한 파워도 갖고 있고 타격만으로는 뭐 더 이상 검증할 건 없어 보인다. 그리고 게다가 좌타자니까 롯데에 없는 롯데에 부족한 이제 파워 히터형 좌타자이기 때문에 대타원으로서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아에서도 사실은 이정훈을 도저히 얘는 고쳐서 못 쓰겠다 싶어서 그냥 방출시킨 게 아니라 본인의 팀에서 쓸 자리가 없으니까 내보낸 거거든요. 최용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정훈이라는 선수가 어떻게 포지셔닝이라든지 지명타자, 대타 이런 자리를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뭐 길터주기 식으로 내보냈다 이런 인터뷰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잘 데려온 것 같고 이정호는 어디까지나 방출된 선수를 우리가 줍줍한 거잖아요. 주전급으로 데려왔다는 기대는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냥 대타 요원으로 기회를 살리면 계속 가는 거고 아니면 또 다시 한번 또 안녕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계약한 선수들은 뭐 신정락, 그 다음에 누구죠? 신정락, 윤명준, 김상수 이 세 명은 1군에 불펜으로 들어간다 편입이 된다고 해도 필승조가 아니라 추격조에 들어가겠죠. 딱 그만큼의 기대감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불펜에 갑자기 필승조가 두터워지고 이런 건 아니고 추격수로서 점수 차이를 너무 크게 벌어지지 않게끔 경기가 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뭐 관록 있는 피칭 뭐 이런 걸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정훈이 온다고 해도 뭐 주전으로 갑자기 라인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영입한 4명은 우리의 주전 라인업을 두텁게 해주는 선수들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면은 안 된다. 제임스님께서 예, 이정우는 뭐 예전에 작백 역할 예,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훈의 관건은 만약에 기아가 이정훈을 그래도 데리고 있지 않은 이유는 제가 볼 땐 변하고 대처겠죠. 빠른 공을 잘 치는 건 괜찮은데 변하고 대처가 안 되다 보니까
1군 1군 투수들의 변화구를 잘 치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평가를 좀 낮게 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방출돼서 온 선수들, 새로운 팀을 찾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의외로 되게 쿨할 것 같아요. 본인이 잘하면 자리를 얻는 거고 아니면 또 방출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팀에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민우는 어디로 갈까요? 박민우는 NC가 잡겠죠? 뭐 이루수가 필요한 팀이 KT 이 정도가 이제 필요할 텐데 KT도 은근히 돈을 안 쓰는 구단이죠.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KT는 뭐 옛날 농구도 그랬고 돈을 잘 안 쓰, 투자를 잘 안 하는 팀이라서 박민우를 박민우가 시장에 나온다고 해도 큰 돈 들여가면서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롯데는 박민우 안 잡을까요? 하셨는데 잡을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 잡을 것 같아요. 롯데는 이번 올해까지 아니 내년까지 안치홍 쓰고 그 이후를 노린 이후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이루수로 나올 롯데 타자들만 해도 한 트럭인데 또 우리 팀의 이제 교통 정리를 되게 좋아하시는 교통 정리 얘기를 많이 하시는 팬들도 있잖아요. 그런 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뭐래. 어쨌든 저는 박민우는 안 데려올 것 같습니다. 팀 사정상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팀에 지금 이루수로 키워야 될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 1루는 누가 될 거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내년 1루 자리랑 지명타자 자리는 고정으로 받고 이제 시즌을 치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선수들을 로테이션 하면서 돌릴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뭐 1루수만 나열해 봐도 정훈, 그다음에 전준우, 그다음에 한동희, 지금 뭐 수비 훈련까지 하는 선수들까지 다 해서 이렇게만 해도 3명이죠. 근데 여기에 사실은 채팅창에도 잠깐 나왔지만 안치홍도 여차하면 1루 알바를 뛸 수 있는 선수잖아요. 이유는 안치홍의 2루 수비 스탯 자체가 계속 하향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안치홍에게 바랄 수 있는 2루 수비는 잘해야 한 평균 정도 앞으로 오는 공은 놓치지 말아 달라 정도지 이제 좌우의 깊은 타구까지 처리해 달라 이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치홍도 1루로 알바를 볼 수가 있고 이 많은 선수들이 지금 1루수와 지명타자를 나눠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명타자도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고 이번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이대호가 붙박이 지명타자로 나왔는데
지명타자도 모두의 지명타자 자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부터가 이제 지명타자 자리는 우리 리그뿐만 아니라 뭐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지명타자 슬롯을 쓰는 리그는 아니면 썼던 리그는 이제 다양한 선수들을 넣으면서 했죠. 고정 지명은 거의 역사 속의 유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원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이재원은 이재원하고 지시환이다. 이재원하고 지시환이 거기서 거기다라고 하는데 그건 지시환한테 실례 아닐까요? 이재원은 제가 본 경기만 그런지 몰라도 이제 포수 못 볼 것 같던데. 오지환이 LG를 떠나면 LG 팬들이 2017년도 2017년도인가요? 강민호가 언제 갔죠? 우리가 강민호를 놓쳤던 충격을 받겠죠. 엘- 롯데 강민호가 아닌 강민호를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롯데 팬들의 마음처럼 LG의 오지환이 아닌 오지환을 생각하는 LG 팬 아주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지환 스스로가 LG 말고 다른 팀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다른 팀 안 가.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미 그 팀의 레전드인 박용택이 그랬죠. 우리가 돈을 뭐 10억인가 20억을 더 준다고 그랬는데도 안 오고 남았잖아요. 남아서 이제 거기서 은퇴를 했는데 오지환도 그런 길을 걸으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억만금을 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돈 주면 올 것 같은 선수와 돈 줘도 안 올 것 같은 선수. 물론 이런 느낌은 말 그대로 느낌이니까 이런 제 느낌에 입각해서 보면 오지환은 돈을 정말 막 갑자기 100억을 주면은 모를까 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느낌은 맞지가 않죠. 강민호가 이적할 거라는 걸 생각도 1도 생각 안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지환을 이 내년 뭐 이렇게 FA 시장에 나오지만 그리고 오지환에 관심 있는 팀이 우리뿐만이겠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사람 인생 뭐 미래를 다 알 수 없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거고. 그러니까 강민호나 나성범 지금 나성범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만큼을 주면 떠나겠죠. 그만큼을 주면.
근데 이제 하긴 오지원도 나이가 어리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뭐 2차 FA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2차 FA 생각할 게 아니죠. 올해 지금 우리가 데려올 거 이게 중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튼간에 지금 제 마이크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마이크 이게 제 음성이 잘 들리시죠? 큰 문제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이어폰으로 들으시는 분들 좌우 밸런스 잘 맞으시고요. 예, 잘 들리시죠? 다들 자기 할 말만 해. 아, 좀 질문했으면 답변 좀 해주시지. 예, 제가 방송할 때 제가 재미를 느끼는 게 또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방만 열어놓고 여러분들끼리 뭐 이제 어떤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싸우지만 마세요. 그냥 제가 목소리는 별로 안 좋지만 라디오다 생각을 하고 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라이브로 그냥 채팅창 하면서 의견을 교류한다. 이런 교류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 아프리카 TV 말고 유튜브에서 우리 롯데 그 컨텐츠 만드시는 분 중에 이게 라이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라이브 안 할 때, 저도 심심할 때 한번 좀 방송을 좀 라디오 좀 켜놓으려고 너무 강성이나 이런 분 말고 좀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추천하실 분들 제가 아프리카 TV는 안 보기 때문에 뭐 트위치나 혹은 유튜브로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저도 한번 들어보게요. 콘대님은 이제 로튜브 안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꽃게올님은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 TV를 안 들으니까 스포츠 클래식 그분도 라이브를 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꽃게올님 유튜브 영상은 봐요. 유튜브 영상 그러니까 이제 편집하는 건 보는데 이제 라이브로 하는 걸 좀 길게 하는 걸 좀 들어보는 게 어떨까 들어보려고 그랬죠. 음, 알겠습니다. 스포츠 클래식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아, 트위치 하세요? 그럼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전 아프리카 TV만 하시는 줄 알았네요. 다들 유튜브로는 라이브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도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데 제가 모르는 건가 싶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트위치는 또 안 하세요? 누구 말이 맞는 거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제 영상 댓글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박동원 지지네요. 예, 제가 언더독의 입장으로서 롯데가 이번 FA 시장에서 유강남을 데려오면 공약을 하나 걸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유강남이랑 어떤 친분이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약간 그 반골 기질이라고 하죠. 다들 그냥 박동원 제가 오늘 영상도 그렇고 제가 어떤 글을 쓸 때도 그렇고 거진 다 좀 박동원 파가 많더라고요. 제가 있는 그 단톡방에서도 설문조사 비슷하게 했는데 거의 뭐 압도적으로 그 정도는 압도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압도적으로 이제 박동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런 거 못 참죠. 그렇다 박동원? 아 그럼 난 유강남.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제가 좀 억울한 게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유강남에 대해서 뭐 영상도 만들고 유강남에 대해서 글을 쓰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필이면 먼저 타이밍을 놓쳤어요. 먼저 이제 그 이영미 기자가 이제 롯데가 유강남을 선택한 것 같다. 아니 유강남을 이제 바라는 것 같다는 식으로 정근우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왔죠. 아 내가 먼저 생각했는데 왜지 제가 이걸 만들면 이영미 기자가 얘기하니까 썰 도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 오해를 받을까 봐 아무도 관심은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이영미 기자나 뭐 어떤 썰들과 상관없이 다 많은 사람이 박동원을 원하니까 저는 유강남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터지면 대박이겠죠. 물론 저만의 대박이겠죠. 야, 다들 박동원 얘기할 때 난 유강남을 얘기를 했어. 혼자서 박수치고 혼자서 좋아하겠죠. 지금 유강남이란다. 왜 자꾸 유강남만 얘기하냐고 막 하시는데 양의지를 빼는 게 아니에요. 양의지는 그냥 기본이고 이제 어떤 분들은 양의지가 이제 우리 좋은 선수긴 맞는데 우리랑은 안 맞는다. 우리는 좀 더 많이 플레잉 타임이 긴 선수, 젊은 선수, 보다 포수 마스크를 많이 써야 되는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 양의지를 원픽으로 한 사람이에요. 주구장창. 그러니까 뭐냐, 양의지는 두말하면 잔소리니까 양의지는 빼고 유강남, 박동원 이 둘 중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양의지는 뭐 노리는 팀이 그냥 왠지 뭐 뭐냐 한 개 보니까 하나도 뭐 썰 나왔다면서요? 하나도 뭐 야 유강남을 뭐 한 해 만에 기아도 유강남 유강남이란데 유강남이래 하나도 양이지 뭐 NC는 당연히 양이지 두산도 양이지 그 다음에 기아도 양이지 롯데도 양이지 벌써 몇몇 썰만 지금 몇 개요? 그러니까 좀 피로도가 높으니까 양이지는 이제 그만 좀 얘기하고 이제 유강남하고 박동원 둘 중에 저는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유강남을 한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잘 기억을 해주세요. 모두가 박동원을 얘기를 할 때 저는 유강남을 얘기를 했다. 사실은 양의지를 주장을 해가지고 양의지 영입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나는 또 그냥 기본이 양의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민님께서 유강남 데려오면 좋긴 한데 LG에서 놓아줄까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얘기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박동원도 영입 난이도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기아 자체도 돈이 많은 팀이고 기아도 박동원 놓치면 답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기아도 박동원을 쉽게 놓칠 리가 없고요. 당연히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LG도 유강남 없으면 안 되니까 유강남 놓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기아도 그렇고 NC도 마찬가지예요. 모두의 양의지, 모두의 유강남, 모두의 박동원 임과 동시에 NC, LG, 기아 모두 놓치면 안 되는 본인 유니폼을 입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채팅창에 이제 190억 얘기가 나왔는데 190억이 결코 풍족한 돈은 아니다. 왜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들을 데려오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영입 난이도가 결코 낮지가 않아요. 그냥 돈 따발 주면은 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말이죠. 팀의 비전도 잘 보여줘야 될 거고 이제 선수에게 선수의 쓰임새 우리 팀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너를 중요하게 쓸 거고 너한테 이런 메리트를 주겠다 이런 돈은 기본이고 돈 이외에 비전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이제 뭐 송민규 단장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송민규 단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송민규 단장 하면 떠오르는 게 되게 말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코랑 얘기를 협상을 잘 해서 저 세 명 중에 누구라도 좋으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역경과 원 소속팀에 배팅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잘 영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성민규 단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몇 명 정도는 또 이제 지지하는 쪽으로 바뀌겠죠. 사실은 제가 이제 한 2개월 후를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FA 시장에서 롯데가 선수를 데려왔다라는 가정을 하고요. 이 세 명 중에 누구를 데려왔다라는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양의지 데려왔다 그러면 양의지 데려왔다고 뭐라 하실 사람들이 많고요. 분명히 있을 거고 유강남 데려오면 유강남 데려왔다고 뭐라 그럴 사람 분명히 많을 거고 박동원 데려오면 박동원 데려왔다고 한 사람 엄청 많을 겁니다. 사실은 누굴 데려와도 모든 사람의 니즈를 맞출 수가 없어요. 채팅창에 파이님께서 어, 정보를 하나 주셨는데 지인이 롯데 관계자라고 하시네요. 190억 이번에 뭐 유상증자인가 그걸 하면서 190억을 이제 롯데자이언츠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190억이 박세웅의 몸값이 포함된 게 아니고 선수 연봉 플러스 FA를 위한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여기 채팅창에 파이님의 지인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에 이제 키가 되는 거는 그거네요. 제 머릿속에서 남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박동원을 원할 때 저 야구로그는 유강남을 원했다. 그래서 만약에 유강남이 롯데 유니폼을 입는다. 그러면 야구로그를 기억해달라. 양의지는 모두의 양의지이기 때문에 양의지 영입은 저에게는 1의 감흥도 없다. 박동원이 영입됐다. 박수 쳐주겠다. 그렇지만 유강남이 됐다. 그러면 모두 나를 숭배하라. 그런 겁니다. 뭐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를 유강남이 들어오게 된다면 예, 저를 추앙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올드보이님, 예, 안녕하세요. 양의지는 가능성이 뚝 떨어졌냐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썰 나온 것만 해도 NC, 기아, 한화, 롯데, 두산 다섯 팀 10개 팀 중에 다섯 팀이 지금 달려든 상태라 뭐 그리고 뭐냐 누구지? SSG도 뭐 FA 시장에 지금 뭐 걔네 셀캡 터진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SSG는 셀캡 터져서 이번에 뭐 영입 못할 겁니다 하는데 구단주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유강남은 그냥 데려오면 좋은데 영입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다 이런 거죠. 너무 높아졌어요. 너무. 유강남을 만약에 롯데 완전히 유강남 빠가 지금 방송하는 것 같은데 유강남이 롯데 오면은 LG가 유강남 응원가 넘겨줄까요? LG의 유강남 오오오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하면 롯데의 유강남 오오 이렇게 하게 되나요? 아, 나는 그 LG 응원 중에 그 유강남 응원가가 특히 저는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유강남 별명이 여기 여성분들 계시면 좀 죄송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거잖아요. 유강남의 별명이 발음이 이제 비슷해서 그것도 좀 재밌어요, 저는. 아니, 김수현 별명이 이제 그쵸. 그 저 옆에 박남. 여튼 오늘은 12시까지 마이크가 해결됐다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속이 편안해. 이 마이크 때문에 진짜 미치는 줄 알았는데. 음, 그래서 오늘 12시까지만 이제 방송을 하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이 방송을 뭐 살려놓죠 뭐. 유강남 얼마 생각하냐고요? 이게 또 하나의 장작이 되겠죠? 제가 얼마 생각한다고 그러면 씨, 그 걔가 얼마냐 막 이렇게 되는데 유강남이나 박동원이나 연간 20억? 이 정도가 기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거기서 이제 경쟁이 들어가거나 그러겠죠. 뭐 박동원 같은 경우에도 박동원 썰이 75년 70억인가? 근데 그걸 안 받고 나왔대죠. 기아가 이제 단연 계약으로 뭐 제시를 했는데 저는 뭐 연간 20억? 근데 거기에 이제 옵션이 얼마큼 끼느냐의 그 세부적인 거는 모르겠고 80억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4년에 80억? 저는 제가 이제 이 어지간하면 뭐 구단에서 하는 일은 다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표현을 하면 파이어가 나고 야알못으로 나오고 싸우니까. 근데 제가 정말 성민규 단장의 FA 스탠스 혹은 어떤 발언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조금이 아니죠. 너무라고 해놓고 너무 조금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합리적인 거예요. 시장 상황이 뭐 비정상적으로 흘러가서 혹은 뭐 우리가 계산한 대로는 이 금액이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 정말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경쟁이 붙으면 10억짜리 선수가 20억, 30억이 될 수도 있고, 경쟁이 안 붙으면 10억짜리 선수가 1억에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앞서 얘기했던 양의지 같은 경우에는 썰까지 포함해서 총 5개 팀이 경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썰에는 100억은 기본으로 넘길 거다. 또 어떤 데는 4년 전에 계약했던 125억보다도 넘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5개의 팀이 썰이지만 달려들고 있는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유강남 같은 경우에도 최소 2개 팀이에요. 우리랑 LG. LG도 돈이 없는 팀 아니고 우리도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그 LG 뭐 계산상으로 WAR을 연봉으로 나누고 저 그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보통 아주 합리적인 거는 WAR 1당 한 5억에서 많이 가면 6억 정도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어지간한 FA 선수들의 연봉을 계약 총액을 그 지금까지 해왔던 WAR로 나눠서 누적 WAR로 나누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기대되는 거에서 곱해서 계산하면 되죠. 근데 그거는 저 같은 일개 유튜버도 할 수 있는데 선수 측에서 안 하겠어요? 구단에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빤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뭐 만약에 60억이다. 야, 유강남을 누가 80억이나 주냐? 유강남 한 60억이면 돼. 그래서 60억 제시하면 제시하고 나서 까인 다음에 우리는 다각적으로 이리저리 계산을 돌려봤는데 유강남 정도 선수에게는 60억이 정확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렇게 항변하면 안 되겠죠.
저는 그냥 이번 FA는 유강남 만약에 80억에 제시를 했는 80억이 만약 적정가였다. 아 그냥 90억 불러서 데려와라. 저는 이런 스탠스입니다. 그러길 바래요. 왜냐 이번에 좀 돈 좀 많이 준다고 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누구든지 데려와야 되네 진짜로. 양의지, 유강남, 박동원 이 셋 중에 누구든 데려와야 되는 거니까 오버페이해서 야 진짜 성민기 미쳤네. 롯데 돈지랄 했네. 야, 미친 거 아니냐. 아 롯데가 시장을 다 흐린다. 롯데 때문에 이번 FA 시장 돈잔치가 됐고 인플레가 생겼다. 아 그런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돈도 준다는데 자기 돈 아니잖아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는 유강남 파다. 뭐 게시판 활동하시는 분들 한번 퍼날라서 박제시켜 놓으세요. 제가 딴소리 하면 이 여기다 댓글을 남기시든지 딴소리는 안 할 겁니다. 아, 파이님께서는 이게 롯데 관계자분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부로 저는 공식 유강남 바로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유강남은 싫어하겠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유튜버가 아니, 좋을 것도 없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세이님 전곡 찌르시기 전곡 그렇게 찌르시면 아프죠. 근데 박동원도 기아 스탠스가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남의 팀 얘기고 지금 2분 남았는데 짧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박동원의 인성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기아가 되게 엄청난 출혈을 했잖아요. 2라운드 지명권인가 주고 10억 주고 김태진 주고 선수와 지명권과 돈을 주면서 박동원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뭐 어떤 교감이 있었을지 몰라도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박동원을 데려오는데 FA 1년밖에 안 남은 FA 자격 취득까지 직전 시즌에 박동원을 2라운드 지명권 주고 10억 주고 또 뭐 백업 선수지만 외야수 한 명을 줬어요. 근데 얘가 단연 계약을 거절하고 FA 시장으로 나간대. 이런 이런 상황을 기아가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 우리 팀이었다 그러면 당장 파이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아는 그 장정석 단장에 대한 신임이 엄청 큰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 팀이 만약 그랬다 쳐봐요. 성민규 단장 이 단장일까요? 이미 잘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일을 처리했다 그러면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박동원이
지금 FA 시장으로 나온다는 게 페이크라고 하면 이것도 참 재밌는 거 아닙니까? 이미 기아랑은 다 협의가 돼 있어. 발표만 안 했을 뿐이야. 근데 나간다 안 나간다? 그것도 자기가 그냥 오픈도 안 했어. 근데 단연 계약을 안 맺었으니까 얘는 FA에 나오겠지? FA에 나오면은 많은 팀이 달려들겠지? 이런 모든 게 지금 예상이거든요. 박동원 스스로, 박동원 쪽에서 뭐 기아와의 관계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적도 없고, 기아도 그렇게, 기아 구단도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동원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아가 그렇게 큰 지출을 하면서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쉽게 놓친다? 그리고 기아가 박동원을 놓친 다음에 뭐 양의지를 데려간다? 그것도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교묘하게 박동원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걸 듣고 계신 겁니다. 왜냐? 저는 유강남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그럴듯하게 뭔가 논리 정연하게 지가 얘기하고 뭐래. 12시간 넘었네요. 모두 오늘은 이렇게 길게 할 게 아니었는데 저도 이제 엄청 수다쟁이라 길게 방송을 했고요. 나가시기 전에 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 방송을 했으니까 더 방송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한 지금 정도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제가 이게 방송을 할 때 너무 많이 오셔도 채팅창 잘 읽지도 못하고 그러거든요. 좀 채팅창도 천천히 봐가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아, 그나저나 오늘 마이크가 해결돼서 꿀잠 자겠네요. 모두 안녕히 주무시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배영수 죽방을 날렸겠죠. 죽창을 날리다니. 또 뻘하게 웃기네. 자주 오시는 분들한테 뭐 어떤 혜택을 드리는 게 있나요? 하긴 마이크 세팅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아휴 진짜. 자주 뵙는 분이 꾸기님도 그렇고 올드보이님, 우시대현님도 자주 뵙는 거고 태희님은 최근에 좀 뵌 것 같고 하이니님 맥주를 사신다고요? 하이님 제가 알고 있는 분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신 적 있나요?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데 맥주를 어떻게 사요? 근처에 뭐 같은 비슷한 지역에 살면은 호프 한 잔 마시는 게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저도 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치맥도 좋고 이 박제 시켜 놓을 테니까 맥주 한 잔 꼭 했으면 좋겠네요. 롯데의 유강나 미쳤어. 아 절대 술 먹지 않았습니다. 윤오빠 무찌나님 역사 작가 백시 누구죠?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 아 용케님 안 본지도 오래됐네. 용케님이 요즘에 엄청 바쁘시거든요. 용케님 만나면은 또 한번 그 술 마시는 걸 영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워낙에 바쁘셔가지고. 북한산 기니피그님 작별 인사죠? 이제 방송 끌 건데 지금 들어오신 건 너무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방송 이 노래 끝날 때까지만 노래가 음악 끝났네. 예 모두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가세요.